대한민국 장병의 건강을 책임진다.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 대전병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자 국가지정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우리 군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사수를 위해 세 번째 임무 수행에 나섰습니다. 군병원에 있는 많은 간호 인력들과 여러분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잘 치료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건강에 이상 없이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는 전사를 자처한 국군 대전병원 방역의 달인들을 만나봅니다. 국군 대전병원의 이른 아침. 삼교대로 임무 수행 중인 간호장교들이 하나둘 병동으로 출근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입원 환자들의 특이사항. 치료실에 있는 환자분은 지금 증상이 이런 특이사항 없으시고 오늘 랩 예정인 거 있으시고 호실에 있는 환자. 국군 대전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격리돼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밤사이 위중 환자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주치사항을 인수인계합니다. 지금 인수인계 한 거고 어제 저녁번하고 밤번데 있었던 일 오늘 아침번한테 이제 인계한 겁니다. 증상 바뀌거나 이런 거 있어요. 밤 사이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오늘 밤에는 따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들에게 나눠줄 약을 챙기는데요. 같은 코로나19 환자지만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환자군이 달라 의료진들은 세심하게 관심을 쏟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 약 들어가야 되니까 처방이랑 아침 약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환자한테 어떤 거 줘야 되는지 체크하고 몇 호실인지 적고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줘야 돼서 네, 준비하는 겁니다. 병동 안 병실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격리돼 운영되는데요. 의료진들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레벨 D 이상의 방호복, 라텍스 장갑,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합니다. 확진자 병동으로 가시는데 네. 뭐가 다를까요? 일반 병동이랑? 환자분들 격리되어 있는 것부터 다르고 저희 원래 군인 환자만 보는데 민간인 환자들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여가지고 환자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보는 여기 병동들에서 보는 질병이랑 코로나랑 달라가지고 네,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발생 전 이곳은 국군 장병들을 위한 병원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고 병상이 부족해지자 작년 2월부터 국가 지정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운용하던 병상을 음압병실로 개선해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와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격리 병동인지라 촬영을 위해 제작진도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보호 장구를 착용했습니다. 가운 먼저 입으실까요? 네. 우리 제작진 괜스레 비장해 보이는데요. 먼저 방호복을 입은 박태희 소위가 제작진에게 병동 내 주의사항을 신신당부합니다. 이게 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죠. 그 주변 환경에 닿으시면 안 되고요. 네. 따라서 갈게요. 음압병동이라고 하니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자, 안전하게 촬영 부탁합니다. 아, 여기가 음압병동이군요. 적막한 것이 살벌하기까지 한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완치 퇴원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훈련함으로써 두 번의 감염병 전담병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세 번째 임무도 수행 중인데요. 완벽한 임무 수행은 베테랑 군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실이어가지고 이제 저 들어갈 거고 여기 그냥 계시면 되거든요. 안전을 위해 저희 제작진은 밖에서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의료진이 들어갈 때도 소독 티슈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확진 환자와 대면에 접촉하는 간호사들은
더욱더 방역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확진의 두려움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겠죠? 방어복을 입은 상태인데 소독을 철저히 하시네요. 원래 손소독 다 하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다 나오면 손소독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환자이기 때문에 어느 환자가 이제 더 나아진 상태이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소독 다 하고 나오거든요. 네, 박소희 수고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그 시각 영상의학과에서도 격리병동 환자들의 진료를 준비합니다. 오늘 총 22건이고 오늘 아침에 입원 환자 없는 병동을 제가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2개 병동씩 맡아서 해주시면 되고 피폭 관련해서 최대한 A 프로 입고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분들도 저 엑스레이 찍는 건가요? 네네. 격리병실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가져가서 이제 촬영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병의 진행 여부와 심각도를 확인하는데요. 방호복을 입고 장갑까지 여러 장 끼다 보면 손이 둔해지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저희 병동 들어갈 때마다 마음가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은 처음엔 많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두렵지만 사명감 하나로 코로나19 최전선으로 나온 의료진들, 거창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국민으로서 자신의 힘을 보태고 싶었을 뿐.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땀을 흘리는 이유입니다. 촬영 다 끝났나요? 네, 촬영 다 끝났습니다. 네. 촬영한 후에는 사용한 장비 소독도 잊지 않는데요. 환자 다 촬영하고 나서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기계 장비 다 이제 소독하고 나가야 돼서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촬영 후 5분간 기계 구석구석을 소독했지만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또 한 번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주무관님이 검사가 끝났으면 이제 기계 소독해가지고 청결구역으로 이제 기계만 먼저 내려놓고요. 아, 저렇게 기계만. 네, 기계만 먼저 내려놓고 빨간선 돼 있는 저기가 제가 지금 이쪽으로 못 넘어가거든요. 아, 이쪽으로 지금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빨간선만 제가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탈의하고 나오시면 파란 선으로 저기 소독액을 밟고 나오셔서 이제 요 파란색 안에 있는 요 안으로 해서 준오염 구역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 차 감염 안 되게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오염구역과 준오염구역을 구분해 의료진 동선도 분리를 시킨 거네요. 저도 모두 소독을 하고 절로 파란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직포로 제작된 방호복은 꽤 두꺼워서 잠깐만 입어도 땀이 쏟아진답니다. 변원재 상사, 저 땀 좀 보세요. 잠깐 사이에도 땀이 많이 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소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변 상사.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이라도 당 충전 좀 하세요. 같은 시각 아침 투약을 마친 병동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라는데 박민지 대위 이제 어떤 업무 하시나요? 오늘 입원 환자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9시 40분에 도착 예정입니다. 입원한 환자를 이제 알게 되는 게 전날입니다. 전날 원무과에서 저희한테 어떤 입원 환자가 오는지 알려주면 베드 준비, 또 환자가 필요한 물품 같은 거나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이런 각종 동의서들 이렇게 양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근무는 내려가니까 지금 바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아침 이맘때면 새로운 환자들이 입원을 하는데요. 간호팀보다 앞서 환자들 맞을 준비를 하는 건 보안관리팀입니다. 용사님들 금일 입원 환자 10명이고 차량 6대로 입차할 예정입니다. 김병성 보안팀장이 용사들과 함께 동선 체크에 나섰네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9시 40분부로 네. 코로나 입원 환자가 네. 입찰이 되는데요.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 근무자분들이 위치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입원할 때 이렇게 많은 보안 요원들이 필요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 동선 통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자를 맞이하러 가신다더니 병원 내부의 출입문들을 다 막으시네요. 아니, 입원 환자 데리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는 왜 막았습니까? 잠시 후 코로나 확진자 입원 환자분들이 후문에서 1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는데 혹여나 그 근무자분들이 저희 후문 쪽 이쪽 복도 쪽으로 나오실 수 있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시원장치를 하였습니다. 병원 내부 동선을 차단해 하나로 만들고 나면 입원할 환자들이 대기할 테이블도 준비하고요. 병동 담당 간호사가 내려와서 환자들이 입을 방호복과 비닐을 준비합니다. 어떤 거 세팅을 찍으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오면은 네. 이제 개인 보호구 씌워가지고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네. 감염 예방에서 오늘 입원 10명 예정인데 네네. 지금 좀 일찍 먼저 도착하는 인원들 그 인솔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각 위병소 앞에선 보안관리팀 직원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확진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를 기다리네요. 오늘 몇 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차량 6대 오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건소별 입원 인원까지 적혀 있네요. 유성구 보건소 차량은 09시 50분에 도착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병소 확인. 앰뷸런스가 모습을 드러내자 보안관리 팀원들이 바빠집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앰뷸런스를 정해진 위치로 이동시키는데요. 앞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차량 동선까지 제어를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통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해진 동선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곳으로 가면은 확진자가 내려서 그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병소에서 미리 통제하고 확인된 분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동선대로 환자를 이동시켜야 혹시 모를 2차 감염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참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중구 보건소 차량 외곽 통과. 또 환자들의 입원 시각을 정해 한꺼번에 입원 수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병원의 방침이랍니다. 이날은 앰뷸런스 6대에 총 10명의 환자가 입원했는데요. 최근에 확진 환자가 늘면서 병상이 비는 날이 없답니다. 환자들은 박민지 대위의 지시에 따라 보호 장비를 갖춥니다. 안에 것만 해서 이렇게 저희가 넣을게요. 따로 투명 비닐봉지에. 가운 입으실 건데 그냥 코트 입듯이 입으시면 되시거든요. 방호복 착용을 하고 가지고 온 소지품도 준비된 비닐에 넣고 나서야 병원 안으로 입장합니다. 병원으로 들어갈 땐 바닥에 그어진 빨간 선을 따라서만 이동하게 되는데요. 확진된 환자인 만큼 이동 동선도 통제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한눈 팔 수 없겠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들어가고도 할 일이 또 있답니다. 환자분 입원실로 입원을 하시면 저희가 10분 뒤에 동선 통과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치우시는 거예요? 지금 입구서부터 저희 병동까지 쭉 엘리베이터 닦고요. 환자가 걸어간 길에 저희가 다 낙수물로 동선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앉았던 의자는 물론이고 환자들이 지나다닌 바닥이며 만졌던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꼼꼼하게 소독을 하는데요. 이 동선 청소가 힘들기도 하지만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겁나시진 않았어요, 처음에? 물론 좀 겁은 좀 났지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지 직원도 안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독 청소가 끝나고 40분 정도 환기까지 끝나야 비로소 복도가 개방되는데요. 환자들 입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네요.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은데 김남두 소위가 또다시 방호복을 챙겨 입으시네요. 병실 안으로 들어가실 모양인데 무슨 일 있나요? 방호복을 또 입으시네. 방호복 지금 이제 식사 들어가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식사 나눠드리려고 방호복 입습니다. 식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도 방호복을 입으셔야 되는군요. 네, 안 그러면은 이제 좀 감염도 될 수 있고 감염되니까. 예전 같으면 환자 식사가 병상까지 전달됐겠지만 코로나19 이후 식사 시간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저 식사 주고 오겠습니다. 병동 중문에 도시락이 도착하면 간호사들이 직접 격리병동용 카트로 점심 식사를 옮기는데요. 하나하나 간호사의 손길이 더해져야 합니다. 총 몇 인분인가요? 이게 총 환자 7개입니다. 김소희는 7명의 환자들의 점심 식사를 전달하는데요. 식사를 전달하는데도 하나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 상태별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되기 때문이랍니다. 개인별로 맞춰서 주는 건가요? 알러지 환자가 있을 수 이게 식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이빨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 형식으로 이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새우 빼드리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죽이나 경식으로 이렇게 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빨이 없으셔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제 마시는 그 영양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시는 걸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소화가 잘 되고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일반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코로나19 환자는 시시각각 상태가 변할 수 있어 더욱 세밀한 케어가 필요한데요. 점심 식사를 전달하면서 아침 투약 후의 환자 상태도 살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병실에서 오래 지체하는 김소희. 환자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무슨 일 있나요? 지금 이제 환자분께서 오늘 입원하셨는데 지금 열이 좀 안 떨어져가지고 아마도 주사약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열 한번 체크해보고 지금 주사약 들어오면은 주사약 드릴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좀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환자의 체온이 올라 급히 약을 써야 하는데요. 환자의 상태를 전달받은 선임 장교로부터 약을 전달받아 처치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자분들이랑 접촉을 한 건데 가장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오래 인간한 이제 간호장교 소희입니다. 그다음 주변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변 지인들,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간호를 해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점차 괜찮아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가실 때쯤 이제 너무 고마웠다,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인간을 하게 돼서 이제 간호장교로서 이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구나 해가지고 무서운 거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이 꼭 완치해서 건강하게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더우시진 않으세요 혹시? 많이 더워요. 저도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십니까 혹시? 이렇게? 아우, 고글에도 습기가 찼네요. 습기가 엄청...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제 앞 안 보입니다. 좀 있으면. 김소희는 땀으로 샤워를 했네. 와, 한 번 입을 때마다 저렇게 땀을 흘리면 피부 상하실까 봐 걱정이네요. 진짜 뿌셔주셨는데. 걱정인데. 많이 더우신가 봐요. 좀 많이 덥습니다. 빨리 그래서 샤워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올게요. 네, 식사 갔다 올게요. 네. 피아는 약 넣어줬어요? 이제 환자들 식사와 상태 체크까지 끝나면 의료진들의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식사는 조를 이뤄서 이루어집니다.
아, 의료진도 도시락이네요. 도시락으로 식사가 오거든요. 원래는 1층에 간부식당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최소한 다른 근무자들이랑 접촉을 줄이려고 이렇게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거리 두기는 물론이고 방호벽을 사이에 두고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야, 무건수행이 따로 없네요. 식사를 마친 오후. 저 결산 다녀올게요. 박민지 대위가 선임 장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전파 사항 먼저 하면 오늘도 그 환자 인솔하는 거 맞고 오늘 또 10명 인솔을 했는데 이게 좀 전파를 해도 가우닝 하는 거 계속 이렇게 앞에서 하는 분들 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뒤로 여느 병원의 회의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회의마다 강조하는 건 방역 수칙입니다. 오늘도 방호복 착용 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탈이 모니터링 하는 거는 선임들은 잘 목적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를 본인의 이제 습관이나 본인의 변칙으로 인해서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또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또 해야 되냐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벗을 때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호복 탈의 때 감염된 사례도 있어 권하정 과장은 매 회의마다 방호복 탈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배면하고 간호하고 케어하고 있다 보니 근무자들이 감염될 위험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매주 그래서 1회 정도 해서 각 병동 선임 근무자들이 다른 근무자들을 이제 탈의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봐주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해서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이보성 중위가 탈의 모니터링 교육의 주인공입니다. 잘못된 작은 습관 하나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선임 장교들이 꼼꼼하게 동작을 체크합니다. 이중이 잘했나요? 잘 벗었는데 이게 탈의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순서를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탈의법 순서에 따라서 잘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다 벗을 때도 이게 다리랑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은 사실 여기 다 닿을 수가 있으니까 다리를 조금 벌린 다음에 하면은 더 완벽하게 탈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그래도 이제 후배다 보니까 100점 만점에 99점 정도 주겠습니다. 어우, 높은 점수네요.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는 이런 점수는 생활에서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방호복과 보호장구에 몸을 맡기고 감염병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군 의료진들. 이러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선 반복되는 훈련과 엄격한 감염 관리가 필수인 걸 알기에 교육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가 교육을 받고 국군 대구병원으로 파견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 워낙 많은 이제 300여 명의 그 확진자를 보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간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 의료진만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중소본에서 민간 간호 중무사까지 이렇게 투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하던 병원과 거기 가서 실무를 하면서 저도 배우고 온 입장이었고 그래서 2차 전담병원 여기 대전병원이 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근무자 감염 관리가 중요한 거를 그때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코로나19 최전선의 전사를 자처한 군 의료진들. 국민의 생명을 사수하기 위한 무기는 단 하나. 두려움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군병원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에 있는 동안 상태가 악화돼서 뭐 잘못되지 않게 저희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 저희 근무자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오게 되면은 민간인이든 군인이 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지 어느덧 2년. 국민과 함께하는 군 의료진은 지금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는 방역의 달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